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8장 문자열 처리 함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장에서 배울 내용은요, 문자열을 처리하는 함수들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먼저 어떠한 함수들이 있는지 함수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문자열을 복사하는 함수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길이를 알아내는 길이조사 함수, 자, 다음에 두 개의 문자열을 서로 비교하는 문자열 비교 함수, 자, 그리고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는 함수와 그리고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함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열을 검색하는, 문자열을 찾는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함수인데요. 특별히 문자열 자르기 함수, 그래서 하나의 문자열이 있으면 이것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자르는, 잘라내는 그런 함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열을 복사하는 함수는 크게 세 가지, string copy와 string n copy, 그리고 string cat, 이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어떻게 다르냐면요. 예를 들어서 abc라는 문자열을 빈 문자열에 이렇게 복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요. string copy 같은 경우는 문자열 전체를 복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b, c 이렇게 복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string n copy는 말 그대로 복사할 글자 수를 지정합니다. a, b, c인데, 1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a, b, c를 전부 다 복사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글자인 a만 복사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string cat은 기존의 문자열이 있다고 했을 때 기존 문자열 제일 뒤에 덧붙이는 것이 string cat이 되겠습니다. concatenation 약자어로 할 수 있겠고요. 예를 들자면요, a, b, c를 복사를 하는데 기존의 빈 문자가 아니라 D, E, F와 같이 이렇게 기존 문자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복사 대상이 되는 문자열이 기존에 어떤 문자들이 채워져 있다고 했을 경우에 제일 뒤, 어디죠? 여기가 되겠죠? 제일 뒤에 붙이는, 추가해서 붙이는, 그래서 A, B, C. 즉, 기존 문자열 제일 뒤에 추가로 문자열을 붙이는 경우에 string cat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string length의 줄임말이 되겠죠. 길이, length. 그래서 string length 함수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문자의 길이가 얼마죠? 예, 3바이트. 글자가 3개가 되겠죠. 그래서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가 string length가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 두 개의 문자열을 비교하는 함수들이 되겠습니다. 가장 베이스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string compare가 되겠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 전체를 비교하고 대소문자를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즉, 대문자 A랑 소문자 A랑 서로 다른 문자로 인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비해서 string compare I가 붙죠. I가 보면 이게 case insensitive 그래서 대소문자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즉, 대문자 A랑 소문자 A랑 서로 같은 문자로 인식하게 되겠죠. 자, 이 두 가지 말씀드렸고, string n compare가 있습니다. 이 string n compare 같은 경우에는 비교할 글자 수를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체 문자의 길이가 3개지만, a, b, c 이렇게 3개지만, 나는 앞에 있는 2개만 하겠다. 2개만 비교하겠다. 이럴 경우에 string n compare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string n compare는 n compare인데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겠다. 그럴 때는 string n I compare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자열을 숫자로 변하는 함수가 되겠는데요. R2i는 이거 문자열을 인티저형으로, R2l은 long이니까 long형으로, R2f는 플로트가 아니라 더블형으로 변환하게 되겠습니다. 즉, 문자열 1, 2, 3을 숫자 1, 2, 3으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들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문자열 검색이 되겠습니다. string, str, str에 붙은 경우에는 특정 문자열에서 문자열 A, B를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문자열에서 또 다른 서브 스트링을 찾아주세요. 이때 사용되는 함수가 되겠고요. string 캐릭터인 경우에는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 하나, 캐릭터 하나를 찾을 때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자열 자르기 string talk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을 특정 문자로 잘라내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문자열 처리 함수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초적인 개념 한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구현한 모든 프로젝트는
멀티바이트 문자 집합을 사용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유니코드 문자 집합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도 생성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바이트 문자 집합, 멀티바이트 캐릭터 셋의 줄임말이 되겠고요. 약으로 MBCS가 되겠죠. 이것은 뭐냐면, 자, 알파벳을 포함하는 일종의 영문 글자죠. 숫자를 포함한 영문 글자. 아스키 코드상에서 정의된 문자는 몇 바이트? 한 바이트로 저장하는 데 비해서 한글은 2바이트로 저장하는 방식이 바로 멀티바이트 문자 집합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자, 유니코드 문자 집합, 유니코드 캐릭터 셋 혹은 와이드 바이트 캐릭터 셋, 그래서 WBCS 약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는 자, 모든 문자가 심지어 알파벳, 소문자 A나 대문자 A조차도 모두 2바이트로 저장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문자 집합은 서로 상당히 다른 차이점이 크죠. 자, 따라서 하나의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는 멀티바이트 문자 집합을 쓸지 아니면 유니코드 문자 집합을 써야 될지를 미리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문자열 처리 함수인 경우에는 멀티바이트 문자 집합에서 쓰이는 함수와 유니코드 문자 집합에서 쓰이는 함수가 서로 다르게 되겠습니다. 함수 이름이 아예 다르고 사용되는 파라미터도 다르게 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멀티바이트 문자 집합을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강의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유니코드 문자 집합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문자열 처리 함수와 또 간단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열 복사 함수 스트링 카피가 되겠습니다. 문자열을 복사하는 스트링 카피 함수가 되겠는데요. 이 함수의 특징 두 가지. 자, 먼저 원본 소스 문자열 전체를 복사한다는 거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거, 정말 중요한 거 두 번째가 뭐냐면 복사한 이후에 대상 문자열의 제일 뒤에다가 널 문자, 숫자 0화 봤다고 그랬죠? 널 문자, 널 캐릭터를 덧붙인다. 요것이 특별히 주의할 점이 되겠습니다. 자, 함수의 선언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먼저 사용하려면 string.h라는 파일을 include 해줘야 됩니다. 소스 제일 처음에 이거를 포함시켜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함수의 선언을 잠깐 살펴보자면, 자, 입력 파라미터가 두 개가 되겠습니다. 먼저는 string destination, 복사할 목적지가 되는 문자열의 시작 주소가 되겠죠. 문자열의 포인터,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전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const라는 게 붙었네요. 그렇죠? const라는 거 붙었기 때문에, 자, 원본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다. 즉, 읽기 전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읽기 전용.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파라미터는 복사할 원본, 소스가 되는 문자열의 시작 주소, 포인터를 전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복사할 대상이기 때문에, 원본이기 때문에, const가 들어갔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반환되는 값 자체는 목적지 문자열, 그러니까 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복사의 목적지가 되는 문자열을 다시 그 주소를 반환해 주게 되겠습니다. 이 반환은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 입력 파라미터 두 개다. 하나는 첫 번째가 목적지가 먼저고 두 번째가 원본이 온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잠깐 소스를 보자면 자, 스트링 소스에서 high라는 이 h와 i 이 캐릭터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문자열이 소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문자를 복사할 대상이 되는 destination이 되는 것은 str test. 그래서 자, 모두 11바이트, 크기가 11, 11바이트인 문자열이 대상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소스에 있는 문자열을 이쪽 대상으로 복사할 수 있을까? 자, 스트링 카피를 쓰시고, 자, 먼저 데스티네이션 먼저 온다고 그랬죠? str test, 그 다음 두 번째는 str source,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8장 그 포인터에서 살펴봤다시피, 이런 배열이 있을 때 배열의 이름만 쓰면 뭐라고 그랬죠? 이게 곧 시작 주소랑 같다 그랬죠? 자, 그래서 시작 주소인 str test, 목적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스가 온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high를 이제 이 데스티네이션 요거 복사를 한다고 치면, 자, 우리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가 11, 모두 11칸이죠. 11개의 캐릭터 배열이, 문자 배열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이 함수 스트링 카피를 호출한다 그러면 hi, hi죠. 그렇죠? hi이기 때문에 복사한다 그러면, 자,
자, h와 i를 복사를 하고요. 그렇죠? 원본에 있는 이거를 이렇게 복사를 하고, 자, 우리 기억할 거. 자, 스트링 카피는 복사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널 문자를 붙인다는 거.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널 문자가 하나 더 있다는 것. 이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잠깐 소스를 보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장 새로운 솔루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 이름은 18장 18이고요. 이름은 프로젝트 이름 18_01이 되겠습니다. 콘솔 능력 프로그램 빈 프로젝트고요. 마침. 자, 그리고 소스 파일을 클릭하셔서 온수 마우스 클릭해서 추가 새 항목 C++ 파일 선택하시고, 자, 파일 이름을 copy str.c .c 하시고 더블 클릭해서, 자, 이제부터 프로그램 개발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먼저 소스를 살펴볼 텐데요. 자, 스트링 standard.io.h 파일 인클루드 했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카피를 쓰기 위해서 string.h 파일을 인클루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복사할 원본 문자열인 src가 됐고요. 또 destination 문자열이 두 개를 하나 했어요. 하나는 모두 공백 문자열로 채워져 있는 널 문자로 채워져 있는 str-가 있고요. 또 기존에 이미 문자 값이 채워져 있는 그런 문자가 있습니다. 자, 이 각각에 대해서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복사하기 전에 먼저 문자열을 다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죠. str, src랑 자, 그리고 두 개를 더 출력 각각 해보도록 하죠. str test랑 str test not empty 각각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문자열 앞뒤로 이렇게 가로를 붙여서 어떻게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지 한번 저장하고요.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처럼 자, src는 하이, 그리고 str test는 없고요. empty string이죠. not empty는 이처럼 출력이 됐네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복사를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할까요? 문자열 복사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전체 복사는 str copy가 되겠죠? str copy고, 먼저 destination, str test 문자열에다가 str src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tr test not empty도 이처럼 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복사한 이후에 그런 다음에 출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제까지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네, 하이가 그대로 문자 복사가 되고요. 그리고 not empty도 처음부터 복사를 하는데 하이로 복사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str test로 복사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str test not empty는 왜 하이밖에 출력이 안 되는지, 요거는 우리 디버깅을 해봐가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버깅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중단점 삽입을 하고요. F5를 눌러서, 자, 복사한 이후에 str test를 보도록 할까요? 하이 str test not empty가 되는데요. 자, 똑같이 두 개 다 하이다 복사가 되는데, 실제로 그 메모리 주소를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네, str test not empty 이 주소로 컨트롤 C를 떠나시고 메모리 1을 누르시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해당된 주소값만 이렇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해당되는 그 값이 있죠? 여기 보시면 str test not empty가 원래 A부터 J까지 있었죠? 그래서 A부터 J까지 있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문자열을 끝내는 종결하고 있는 널 문자가 있는 이런 구조인데요. 자, 스트링 카피를 이용해서 str_src의 내용을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hi, hi가 복사됐죠. 근데 스트링 카피는 그 다음에 뭘 붙인다고 그랬죠? 널 문자 하나 더 붙인다고 그랬죠? 네, 0영이 중간에 세 번째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printf로 출력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 하나, 둘 출력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세 번째 널 문자이기 때문에 출력을 정지시키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실제 화면에 출력되는 하이만 이렇게 출력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실제 남은 뒷부분은 여전히 옛날 자료가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 이 점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문자열 복사한 수인 string nCopy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ring nCopy는요, 앞 슬라이드에서 살펴본 string copy와 달리 중간에 n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전체 문자열이 아니라 일부 문자열만 복사한 후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열을 복사한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널 문자를 추가하지 않는다는 것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소스에서 좀 이따가 그 미미한 하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제일 문자를 복사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널 문자를 붙이지 않는다는 것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앞서서 살펴본 string copy와 마찬가지로 이걸 쓰려면, 이 함수를 쓰려면 string.h 파일을 include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함수의 선을 보자면 중간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 더 붙죠. string copy와 비교해 볼 때 제일 마지막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자, 세 번째 파라미터가 복사할 문자 캐릭터 수, 즉 바이트 단위로 몇 바이트를 복사할 것인지, 일부분 몇 바이트를 복사할지 제일 마지막에 이 입력 파라미터 하나 더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그 외 매개변수는 앞서 살펴본 string copy와 마찬가지로 먼저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원본이 되는 문자의 포인터가 그 다음에 온다는 것, 이 점은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한 예제를 살펴보자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hi 두 글자짜리 원본 소스가 있고요. 데스티네이션은 목적지는 모두 11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데스티네이션으로 소스를 복사하는데 몇 바이트? 몇 개 캐릭터? 한 개의 캐릭터를 복사하겠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복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str 데스티네이션 원래 모두 11바이트, 모두 11칸이 다 0이었는데 널 문자로 채워져 있었는데, 자, 이것은 널 문자랑 같다 그랬죠? 숫자 0은. 네. 근데 한 글자, 한 바이트만 복사를 했기 때문에 hi 이 두 개 중에 첫 번째인 대문자 h만 복사가 되고요. 자, 그리고 같은 값, 널 문자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좀 표시는 안 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tring nCopy는 복사한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널 문자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대문자 h 이 한 바이트만 이처럼 복사한다는 것, 이 점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소스를 보면서 이 미묘한 string nCopy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string copy를 이용했던 그 소스를 가지고 string nCopy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먼저 추가를 할게요. (18_0이고요) 빈 프로젝트 마침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을 잊지 마시고요. 소스 파일에 의해서 추가 사용목 C++ 파일 하신 다음에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네, str_copy_count.c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복사를 전체를 Ctrl A 그리고 복사를 한 다음에 Ctrl V를 하고요. 자, 여기서 달라지는 부분이 string copy 대신에 string nCopy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tring nCopy를 하고요. 자, 그러면 달라지는 게 테스트 소스 몇 개 복사할 것인가? 하나 1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str test not empty 문자열에도 소스 하나 이렇게 해보고요. 저장을 하신 다음에 실행 Ctrl F5 눌러서 실행해보면 원래는 테스트가 원래 empty였는데 h 하나만 복사됐죠. 자, 그리고 이거 not str test not empty 같은 게 특이하게도 하나 h만 복사했는데 h 이후에 널 캐릭터를 대입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글자만 이렇게 복사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그러면 여기서 2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원래는 AB 대문자 AB였는데 hi가 복사가 됐기 때문에 hi CDEF 마찬가지로 0이 널 스트링이 복사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string nCopy 대신에 아까 전처럼 string copy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hi에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hi string copy는 제일 마지막에 널 문자를 추가적으로 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string nCopy는 글자 수만큼
카운트 개수만큼 바이트 수만큼 복사를 하고 마지막에 널 캐릭터를 복사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소스는 str test not empty의 시작하는 시작 위치에 복사하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복사를 첫 번째 위치가 아니라 세 번째 위치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기에 cd 있죠? 이 cd 대문자 cd 대신에 하이를 복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 방법은 str test not empty에서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자, 플러스 1을 하면 어떻게 되죠? b가 되고요. 플러스 2를 하면 c가 되죠? 즉, 세 번째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 c, 대문자 c가 있는 세 번째 위치부터 두 개의 바이트를 복사하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실행을 해보면, 예, 여기처럼 실제로 세 번째 위치, 더하기 2를 해줬기 때문에 세 번째 위치부터 복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문자열 복사와 관련해서 마지막 살펴본 함수는 string cat 함수가 되겠습니다. cat은 concatenation, 그러니까 제일 뒤에 추가해서 붙인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문자를 제일 뒤에 덧붙이고요. 제일 뒤에 덧붙이고,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마지막에, 문자를 제일 마지막에 뭘 붙인다? 예, 널 문자를 덧붙인다.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string cat 함수는 기본적인 입력 파라미터는 string copy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destination, 대상 목적지에는 문자열 포인터, 그리고 소스가 되는 문자열의 시작 포인트를 넘겨주게 되겠고요. 간단히 예를 살펴보자면 hi라는 문자를 destination, 그러니까 not empty 그래서 뒤에 비어 있는 거죠. A부터 J까지 모두 10개가 있죠. 10개의 문자열이 있고 크기가 15니까 뒤에 14개의 빈 곳이 있고 마지막에 empty, 널 문자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4개의 더 빈 공간이 있다, 그렇죠? 제일 마지막 하나를 남겨야 되는 것은 널 문자 때문에 하나를 남겨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4개의 빈 공간에다가 문자열 제일 뒤에다가 하이를 더 붙이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str test not empty라는 대상 문자열에 string 소스를 덧붙이는 string cat을 이용해서 덧붙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J까지 있고요, 그렇죠? J까지 있고 그 J가 제일 마지막 문자죠. 그 다음 문자는 왜냐면 원래는 널 문자가 들어가 있었죠. 근데 그 부분을 string cat을 이용해서 붙이는 거죠. 덧붙이는 게 뭐죠? hi라는 문자를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hi가 덧붙여지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할 포인트는, 자, string cat은 string copy와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에 널 문자를 추가한다는 것. 이 점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string cat 함수를 실제로 사용해 보기 위해서 좀 전에 string copy에서 쓰였던 소스를 그대로 일단 복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8_01에 있는 copy_str에서 Ctrl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append_str.c 소스를 만든다고 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저장하고요. 자, 일단 Ctrl F5를 눌러서 일단 스트링 카피와 똑같이 동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스트링 캣을 이제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스트링 카피 대신에 스트링 캣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케이스는 str_test인데 요것은 비어 있으니까요. 비어 있으니까 첫 문자가 이렇던데는 첫 번째 문자가 뭐죠? 널 문자가 되죠. 여기에는 널 문자가 나오는 위치가 어디죠? str_test_not empty인 경우에 j 다음이죠. j 다음이 오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문제가 발생했군요. 실행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이처럼 예외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내용을 대충 보니까 베리어블, 변수 str_test_not empty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되겠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일단 중지를 한 다음에 소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str_test_not empty 같은 경우는 크기가 11로 잡아줬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 문자열 들어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글자니까요. 10개의 글자 플러스 제일 마지막 11문제는
널 문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TL 테스트 not empty라는 이 문자열 자체는 이미 꽉 차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STL 캣을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제일 마지막에 J 다음에 뭘 더 붙인 거죠? J 다음에 하이 두 글자를 더 붙인 거죠? 더 붙였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11개가 아니라 어떻게 하죠? 13글자가 되는 거죠. 자, 배열의 크기는 11인데 두 개를 더 추가했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를 벗어나는 범위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좀 전과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좀 복사 대상의 문자의 크기를 좀 크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5 정도로 해주면 15 정도 해주고 실행을 시켜주면 문제 없이 크기가 15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10개라고 그랬죠. 10개, 11번째, 12번째, 13번째. 그러니까 남은 두 칸이 더 남은 것, 두 개의 원서가 더 남은 거죠. 이 같은 경우에는 문제 없이 해결됐음을, 그러니까 문자열을 제일 뒤에 하이가 덧붙여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원본 배열이 만약에 비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STL 카피랑 똑같이 복사가 된다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